25번째의 큰 강의 주제로 로버트 프로스트, 미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했던 20세기 시인 중에는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휘트맨과 롱펠로지만은 20세기에서는 가장 미국인들이 애독하는 시인이자 우리에게도 가지 않는 길로 널리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자, 로버트 풀네임 전체가 로버트 리 프로스트입니다. 로버트 리 프로스트고 1874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작고한 미국의 서민적인 시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이 그 영국계입니다. 뭐 어머니도 다 똑같이. 아버지는 영국의 남서부 드봉이라는데, 드봉. 이게 이제 그 남서부 영국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남서쪽으로 약간 이렇게 나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에 있는데 드봉은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옛날로 치면 이제 웨일즈 지역이죠. 웨일즈 지역. 거기 출신이고 교사였다가 언론인 또 한 게 이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계가 이렇고 어머니는 영국의 스코틀랜드계. 이 스코틀랜드계는 이제 영국에서는 여러분 딱 하면 스코틀랜드 하면 뭐 스카치 위스키만 생각하겠지만 그뿐이 아니고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하면은 지금도 독립하려고 독립운동을 하는 지역. 아주 거세고 강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얼마나 하냐, 영국에서는 개신교를 제일 앞서갔던 지역이 스코틀랜드계다. 지역입니다. 이 어머니도 교사였고 시인이기도 해요. 어머니 자신이. 이름은 없지만 시인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 어머니거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투철한 남북 지지자예요. 남북 전쟁 때. 남북 지지자였어. 그래서 아들 이름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로버트 리 프로스트 이랬죠. 그 리라는 명칭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로버트 리 장군. 리 장군이 누굽니까? 남북전쟁 때 남북군의 최후 총사령관. 항복할 때의 총사령관이 리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군 지지자들은 리 장군을 굉장히 숭상해요. 북쪽하고 달리. 물론 이제 전쟁 끝난 뒤에는 좀 별로 행복하지 못하게. 그러나 뭐 나중에 이제 사면 받아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게 리 장군입니다. 이래서 로버트 리 프로스트. 그 리가 아버지가 남군 좋아해서 남군 장군 이름에서 나왔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는 로버트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 로버트가 아닙니다. 이 로버트 리한테 이 남군 장군 로버트가 아니고 이건 앞에 로버트는 어머니가 갖다 붙인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는 누굴 좋아했느냐? 영국 시인 중에 로버트 번지를 좋아했습니다. 로버트 번지. 그 번지는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올드랭 사인의 원작자. 우리 애국가 그 흉내내, 그 가사, 그 곡조 흉내내 올드랭 사인 있죠. 맨날 연말 막 송년회 밤 때마다 부르는 그 이게 원래 이제 올드 이렇거든요. 이 스코틀랜드 표기로 올드 랭 사인인데 올드 롱 신스 영어로 지금 영어로 현대 영어로 말하면 오랜 옛날부터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애국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로버트 번지라는 시인은 이름을 알아두세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스코틀랜드 여행 가면은 에딘바라에 가면은 스코틀랜드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 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시인이 로버트 번지예요. 그만큼 그 지역 그 향토 문화, 물론 로버트 번지는 전 영국에서 다 널리 알려진 유명한 시인이긴 하지만은 스코틀랜드 가면 그냥 그야말로 스코틀랜드의 김소월 할 정도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로버트 번지가. 근데 이게 원래 빈농이에요. 빈농 출신에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서 자마이카로 가버리자. 자마이카 가면 먹고 살기 쉽겠지 하고 갈렸고, 아무 돈벌이 할 기술이 없어요. 빈농집에서. 기술도 없고. 이래서
그냥 스크래치에 내려오는 민요조를 흉내 내가지고 시를 쓴 겁니다. 시를 썼는데 이상하게 그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장사가 아주 잘 됩니다. 이러니까 에이 이거 그냥 자마이카 갈 필요 없이 이거 살자. 이래서 스코틀랜드 농민의 정서를 현실 비판하는 방언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김소월처럼 돼버린 거죠. 스코틀랜드 김소월 로버트 번즈거든. 그게 바로 올드랭 사인의 원작자고. 이 번즈 가면은 여러분들이 수사학을 공부하러 들어가면은 그 수사학 문장 수사학 보면은 수사학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문장을 장식하는 방법이 뭡니까? 비유법이죠. 비유법이 뭐 있습니까? 직유법, 운유법이죠. 직유법으로 예를 드는 첫 예문이 뭐냐 이겁니다. My love는 스코틀랜드 옛날 말입니다. love예요, love. 애인입니다, 애인. My love is like a red rose that's newly sprung in June. 내 애인은 6월에 갓 피어난 붉고 붉은 장미와 like 같다. 뭐뭐와 같다 하는 게 직유지 않습니까? 파도처럼 푸른 그러니까 뭐뭐 같다 하는 게 이제 직유거든. 직유 예를 들 때는 그야말로 레드 로즈 그냥 하나로 레드 로즈가 아니야. 레드 로즈 붉고 붉은 장미 이게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시고 올드랭 사인 바로 이 번지입니다. 이 번지를 이 로버트 프로스트 시인의 어머니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로버트라는 말은 번즈 앞 이름 요걸 따가지고 로버트 리는 남부장군의 리 해서 로버트 리 프로스트 이름이 나온 거 이름 내리면 딱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또 아주 해괴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스웨덴 보리파입니다.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이 프로스트는 어린 시절 공부에 취미 없어요. 뉴햄프셔 셀럼의 스쿨 가까이로 이걸 가까스로 졸업했습니다. 시골에서. 그러고 11살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가는 아버지를 찾아서 뉴햄프셔에서 매사추세츠로 갑니다. 태어나기는 샌프란시스코 태어났거든. 영식 돌아다니는 게 잘 못 사니까. 응? 돌아다니까. 매사추세츠로 가요. 매사추세츠의 로렌스라는 도시에. 여기 가서 할아버지한테 갑니다.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교 시절부터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하면서 시 쓰고 교집 이게 이제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제 성장 시대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어머니는 어땠느냐? 어머니는 그 스코틀랜드 출신이었기 때문에 로버트 번즈라는 시인을 좋아했고 그 원래 이제 다 기독교죠. 기독교인데도 스웨덴보리파 교회 이 교회가 있습니다. 스웨덴보르지안 이제 영어식으로 말하면 스웨덴보르지안이죠. 스웨덴보르지안 이제 이게 이제 이 스웨덴 사람이거든. 스웨덴보리가 그 스웨덴 발음을 하면 스웨덴보리 처치. 이게 뭐냐면은 스웨덴보리의 저서 책을 승계해서 만든 기독교 교회. 이게 스웨덴보리파 교회입니다. 여기 다니면서 아들에게 세례까지 시켰지만은 나중에 이 아들은 이거 버리고 그냥 기독교로 다른 종파를 이쪽 스웨덴보리파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스웨덴보리파 남아있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들 내가 가끔 자주 얘기했는데 이 스웨덴보리는 이게 스웨덴보리 처치거든.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도 많아요. 이 스웨덴보리거든. 스웨덴보리는 이제 스웨덴의 과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예언자이자 저승을 사후 세계를 제일 자주 왔다 갔다 한 사람,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통계에 의하면 얼마나 갔다 왔는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25년 이상을 경험한 지속적인 영감, 비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거든. 이게 스웨덴벨인데 요태 사람입니다. 요태 사람 스웨덴 출신인데 이 파가 영국과 미국에서 스웨덴볼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생겨가지고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스웨덴볼이 교회가 있다. 그럼 이 사람 학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직접 천사의 도움을 이어서 받아가지고 쫙 날아가서 하늘에서 가다가 천사 책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사람 책이 그 유명한 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쫙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면 책이 나와요. 천국과 지옥도 있고 그 다음에는 위대한 선물 그런 책도 있어요. 이거 스웨덴보리 책입니다. 우리나라를 번역한 거거든. 우리나라도 스웨덴보리 전문 그 동인이 있어요. 스웨덴보리를 따르는 동인들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예언으로도 유명하고 뭐 유럽 가면 스웨덴보리가 지내갔던데 다 무슨 그 기념품도 있고 이래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특이하거든요. 아마 그 단테 신곡을 받겠죠. 어쨌거나 여기서 천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쫙 하늘로 날아가요. 날아가니까 천사가 보여줘요. 저볼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그 천국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천국이 세 개래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자기가 본 거에 의하면은 이 세 개를 자기가 다 가봐요. 천국이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제1천국,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제2천국, 그 다음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제3천국인데 3천국은 너무나 좋아요. 그야말로 그냥 예수도 거기 있어요. 3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래 됩니다. 1천국에 누가 가느냐?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양심적으로 제대로 바로 살았던 사람들. 내 같은 사람 그거 가는 거예요. 1천국이에요. 그것만 가도 좋아요. 그러다가 제2천국에 누가 가느냐? 제2천국에는 제1천국을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양심적인 사람이 가는 거다. 그러거든. 그럼 제2천국에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가는 데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도 믿고 진리도 깨달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제2천국이에요. 그럼 제3천국은 누가 갈 것 같아요? 사랑을 실천한 사람. 그게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사랑을 올바르게 베풀고 사람들 널리 사랑하고 친구와 동료를 사랑하고 이런 거. 그게 이제 제 3천국. 3천국이 제일 좋은 데 가요. 좋은 데입니다. 그거 다 다녀보거든. 그 다음 이제 내려오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이 연옥편 있죠. 그 연옥편이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이건 이제 실현이 그건 똑같아요. 기능이 똑같아요. 거기서는 죽은 영혼이 거기 와서는 쉬면서 다 그 자기를 적나라하게 다 공개해가지고 천국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가면 몇 천국이냐, 지옥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가면 몇 지옥으로 가느냐, 이다 정해지는 거. 그게 이제 연옥편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지하가 또, 지하도 3층이야. 제1지옥, 제2지옥, 제3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제1지옥은 누가 가느냐? 제1지옥은, 제1지옥 가는 사람들은 악령이에요, 악령. 그 나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나쁜 걸 뭐라 그랬냐? 악마라 그래요, 악마. 악령, 악마, 그 다음에는 악귀. 제3지옥 제일 심한 데는 악귀. 이런 그것도 다 다녀봐요. 다녀보는데 여기는 이제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증오를 잘한 사람을 제일로 치고 증오 잘한 사람은 이제 제3지옥 가는 거죠. 뭐 다 이렇게 전도된 질서야. 참말 대신에 거짓말 잘한 사람이 그것은 계급이 높아요. 계급이 높아서 3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꾸로 오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통제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한다. 하나님은 지옥의 사람들이 지역끼리 막 싸우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움하고 때리고 뭐 짚고 받고 눈을 뜯어먹고 그런 걸 만들어 놨는데 그게 적당히 고통스럽도록 싸우도록까지 놔뒀다가 하나님이 더 심해지면 그걸 못하게 막는 거.
하나님이 다 통제한다. 이게 이제 이 사람 거거든. 근데 이 사람 신학이 있어요. 신학이 삼위일체를 부인은 안 하는데 그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와는 달리 하나로 딱 통합해 버려요. 물론 기독교도 삼위일체죠. 일체라고 말하지만은 이 스웨덴보르가 얘기하는 건 그냥 하나, 예수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가 그냥 하나다. 이렇게 다 봐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위에 뭐 이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이 판단하는 기준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다른데 어쨌거나 이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따르는 게 이제 스웨덴보리안 처치거든요. 이 어머니가 이제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특이한 종교죠. 자, 이게 이제 로렌스입니다. 할아버지 집 있는 도시입니다. 할아버지가 있던 도시. 여기 학교를,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다트머스 대학에서 수학했고, 뉴햄프셔의 하노바라는 데 있는 다트머스 대학. 여기서 수학하다가, 사범학교도 나와요. 다트머스 대학에 이제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사, 농부, 기자, 뭐, 별로 그게 딱 두드러지게 출세를 못해요. 못해가지고, 최초 초기 다트머스 대학입니다. 대학 캠퍼스고. 다트머스 컬리지 캠퍼스. 이게 지금 현재 풍경이고, 26살 때, 이게 이제 로버트 프로스트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 그냥 부정기적으로 여기저기 막 다니고 있다가, 결혼 누가 했냐면 고등학교 동창생하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로버트 프로스트와 나란히 두 최우수. 프로스트가 1등 하면은 얘가 2등 하고, 부인 될 사람이 1등 하면 자기가 2등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한 여성이죠. 예. 에리너 밀리엄 화이트. 결혼한 뒤에는 에리너 밀리너 프로스트. 그래 되는 거죠. 하버드대도 갔다가 중퇴하고, 할아버지가 사는 농장, 할아버지 부자였거든. 그 농장 가서 농사보다 농장 거들기를 좋아했고, 성공하지 못하자 교직. 이게 이제 뭐, 여기서 요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뉴햄프셔 가서 지금은 플리머스, 이 뉴햄프셔에 다니던 이 학교가, 지금은 플리머스 주립대학이 되어버린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핑커턴 아카데미. 포르스 농장입니다. 포르스가 있었던 농장을 지금은 이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포르스 간판에 나오는 거죠. 여기가 살았던 집. 참 집이 넉넉해요. 할아버지 덕에. 플리머스 현재의 주립대학. 이 부부입니다. 1900년 무렵부터는 농장에 살면서 영어 교사, 핑커턴 아카데미에서 영어 교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에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시집도 내고 한데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미국 출판계 냉대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가서 교회의 부촌 베콘스필드 여기에 머물면서 시장경에 몰두합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 썼던 시작품을 모아가지고 첫 시집을 런던에서 내요. 런던에서 내는데 보스턴 북쪽 하고 보이스 윌 소년의 의지 뭐 이런 거하고 이 두 걸 내는데 영국에서 호평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출판사들이 이런 거 보고 시집도 안 내주려고 하는데 영국 와서 이제 출세를 한 거예요. 이 무렵에 몇몇 시인을 만나 교육을 하는데 큰 영향을 받아요. 1915년 귀국할 때까지 잉글랜드 서부 이 지역에서 전원생활을 했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베콘스필드. 이 지역에서 15년 귀국할 때까지 있었거든요. 있을 때 지냈던 영국에 있던 시인입니다.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드워드 토마스는
그 영국 문학사에서 전쟁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1차 대전 때 참전했다가 자기가 자원해서 참전했다가 전사예요. 전사한 곳이 바로 아라스랍니다. 아라스. 아라스란 이름은 아라스는 프랑스 지도를 보면은 북쪽입니다. 그 중앙에서 북쪽이 어딥니까? 바로 벨기에 국경지대예요. 벨기에 국경. 그러니까 독일군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전방지대예요. 거기서 이 아라스, 배틀 오브 아라스, 이거 여러분 그 인터넷 치면은 이 전투가 자세히 나오거든요. 독일군이 제일 먼저 그냥 확 쳐들어와서 격전이 벌어진 지역입니다. 여기인데, 여기서 전사하거든. 이 전사하는데 이 시인을 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냐면은, 로버트 프로스트 대표작이 가지 않는 길이거든요. 근데 모티브 제공자가 바로 에드워드 토마스입니다. 상당히 유식해졌죠. 그럼 뭐 했냐? 이 두 사람이 그 프로스트가 영국 체제하면서 그 농장에 있을 때 친해가지고 자주 산책을 해요. 산책에다 가면서 갈림길 나오면 어디로 갈까? 하다가 뭐 이리 가자 하면은 근데 이렇게 가고 나면 나중에 꼭 안 갔던 길 후회해. 이랬단 말이야, 토마스가. 그러니까 그걸 딱 그 모티브를 잡아가지고는 실 써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죠. 주제를 잡는 기술만 내한테서 배우면은 글은 널려 있다. 주제를 잡을 줄 몰라서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멋진 시를 토마스는 못 쓰고 죽어버렸고, 전쟁에 나가서.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는 길 써서 이락, 미국의 최애독자 시인이 되어버린 거죠. 두 번째가 T. 흉, 평론가이자 시인으로 모더니스트 운동이 이 흉 가면은 영국의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를 해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평론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근데 이 T. 흉을 알려면은 요단 편지 먼저 합시다. 이 사람이 영국 모더니즘 운동 이론가의 선구자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 문예사설을 공부하면은 이미지즘 시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술인지 이미지즘 아닙니까? 지금은 그게 예사지만은 이때만 해도 영국이 아직까지 그런 시가 없을 때야. 근데 그걸 선두자가 흉 같은 사람이고 자기가 그런 시를 쓰면서 이미지가 얼마나 시에서 중요한가를 강조한 사람이 바로 흉이에요. 그 대표 시로 나오는 게 오텀이라는 겁니다. 가을. 가을에 더치 콜린도 가을 밤의 찬 기운을 터치 감각을 느끼는 가을 밤의 찬 기운 그런 거죠. 내가 밖으로 걸어 나가니 가을 밤의 찬 기운이 확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러디 부그레한 달을 봤다. 어디에 있는 울타리에 기대고 있는 붉은 달을 봤다. 그 달이 어떤 달이냐? 그러니까 붉은 검붉은 얼굴을 한 농부를 닮은 달을 봤다. 달이 농부에 비교된 거죠. 그 다음에 난 말하지 않았어.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어. 왜? 그 부근에는 wistful star, 아주 지혜로워 보이는 별들이 있었다. 그 별들은 뭐냐? 달은 농부고 별들은 시골 아이들, 흰 얼굴을 한 지혜로운 별을 닮은 아이들, 라이크 나오죠. 뭐뭐와 같은 직유죠, 직유. 아까 봤던 그 레드 로즈 하는 똑같은 라이크 직유를 써서 한 거죠. 이게 이미지를 달밤에 달을 딱 가을밤에 달밤 쳐다보는데 그 별들이 듬성듬성 있는데 달을 농부에 비유하고 별들을 도시 아이들 얼굴로 비유한 겁니다. 참 이미지 좋죠. 이런 걸로 한 게 바로 T. 흉이거든.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런 멋진 글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면서 그랬다. 그 다음에 뭐냐? 에즈라 파운드입니다. 이것도 이미지 운동으로 유명하거든. 유명했는데 이 사람은 이 1920년대 아주 그 이미지 운동과 선두에서 가지고 원래 에즈라 파운드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있다가 미국이 이 사람 좀 괴팍해요. 이거 가만히 보시면 이미지 운동의 시인이고 2차 대전 중에 이태리 파시스트 무솔리니 숭배자입니다.
그러고 막 이태리 가서 이태리 응원 방송도 하고 이래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에서 재판 받아가지고 미국은 그런 사람 안 놔둡니다. 우리나라 친일파 뭐 활동하듯이. 미국은 그런 거 용납 안 해요. 자기 나라 반대하는 건 여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뭐 엄청난 벌을 받았는데 정신병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정신병동 같이 했던 나중에 만년을 아주 우습게 보내가지고 지금은 미국 문화사에서 거의 언급도 안 해요. 이제 그렇게 공이 있는데. 에즈라 파운드는 이 내가 파란만장하시 이렇게 했는데 아이다호 출생이거든. 펜실바니아 대학 나와서 22살 때 반쯤은 야만적인 미국 문화를 깔본 거야. 머리가 좋은 데가 보니까. 그 런던으로 가요. 이때 이제 그 만났다 이 말이에요. 로버트 프로스트를 영국에서 만난 겁니다. 여기 머물면서 4년 동안 머물면서 모더니즘 운동에 앞장섰고 T.S. 엘리엇과 제임스 조이스, 별로 이름 없던 T.S. 엘리엇, 별로 이름 없던 조이스를 발탁해가지고 출판사에 소개해가지고 책을 내게 해가지고 자기가 막 좋다고 자랑해가지고 널리 대중들에게 독자를 얻게 한 그게 바로 에즈라 파운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에즈라 파운드는 뭐로 유명하냐면은 이미지즘과 소용돌이파, 보어티시즘, 보어티시즘 뭐냐면은 이미지즘 운동이 바로 모더니즘에서 그 기법이 이미지즘. 그렇죠. 이미지즘 하다가 그것도 짜증나니까 바로 미래파, 입체파가 그 나온 게 소용돌이파. 이게 뭐냐? 격정제는 그냥 보통 언어 가지고 안 돼. 막 분출하는 이런 언어를 막 쓰고 싶은 거야. 그래. 그렇게 쓰는 것을 소용돌이파. 번역할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내가 막 찾아보니까 소용돌이파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 보어티시즘 하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에즈라 파운드거든. 그러니까 인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2차 대전 때 파시즘 지지만 안 했으면은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가 되어버린 거죠. 무솔리니를 너무나 지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이 에즈라 파운드 이제 이걸 시작법에서 여러분들 시작법을 우리나라 시인들도 우리 세대는 시인들 시작법을 딱 넣으면은 시라는 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태고를 어떻게 하느냐 말할 때 여러분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정거장에서 In a station of the metro. 이거 유명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외워도 돼요. 군중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는 얼굴들. 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 군중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는 얼굴들이죠. 까맣게 젖은 나뭇가지 위의 꽃잎들. 두 줄입니다. 이 두 줄이 막 그때 영국 시단에서 막 새로운 이미지즘 나오다가 막 완전히 그냥 모더니즘에 그냥 표본이 된 시가 바로 이 시거든요. 근데 이 시가 이제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참 여러분 이 얘기 수필거리예요. 이 에즈라 파운드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3년 전에 파리 지하철 꽁꼬르드역. 꽁꼬르드역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 지하철역 계단을 보니까 얼굴들이 막 밝은 얼굴들이 보이는 거야. 그 아름다운 얼굴 저걸 어떻게 그려볼까? 거듭 생각한 끝에 30평으로 썼어요. 이미지즘적 표현으로. 30평. 자기라서 최고를 다 한 거예요. 썼거든. 근데 발표 안 하고 놔뒀다가 6개월 뒤에 반으로 죽입니다. 또 1년 뒤에 일본의 하이쿠가 이때 그 유럽에 많이 퍼졌습니다. 일본 예술이. 그림도 유럽에 영향을 줬고 하이쿠도 그 유럽 문학에 많은 영향을 줬거든. 파운드도 하이쿠를 봤어. 참 좋거든. 딱 두 줄이야. 두 줄인데 뭔가 그냥 탁 압축하거든. 이걸 흉내내 가지고 요 이행을 압축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은 다 명수필이 돼요. 여러분도 수필 요래 쓰면은. 이제 알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걸 보면은 이 세 사람이거든. 이걸 딱 친하게 지내면서 배운 거예요. 배워가지고 이제 귀국한 거죠. 여기든 그 뉴햄프샤로 1915년에 돌아왔어. 프랭코니아. 뉴햄프셔 주에 자기가 오래 있던 데죠. 뉴햄프셔 프랭코니아에 와서
브로스트 플레이스. 지금의 이게 이제 지금은 무슨 박물관이나 뭐가 돼 있겠죠. 난 못 가봤지만은. 이래 되면 이제 여러 대학에서 실용 강의하고 많은 시가 시경 내고, 그다음 마이애미에 5년, 5에이크 땅 사서 별장을 짓고, 이래 유명해지니까 막 돈도 들어오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뭐 날리는 겁니다. 그냥 시집으로 돈 벌어요. 여기서는 마이애미에서는 겨울만 여기서 보내고, 유적지로는 이래 여러 군데가 있다. 이래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애미에 있는 겁니다. 겨울에만 갔던데. 펜슬 파인스. 자기 집 이름을 그냥 펜슬 파인스 이래 진 거예요. 집 이름. 이거는 캠브리지, 매사추세츠 있는 살던 집.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요거예요. 요거 하나. 이건 버몬트에 있던 집이고. 집도 많죠. 그래. 여름에만 가던 집. 버몬트에서 여름에만 가던 집. 유산도 있고 돈 많으니까 뭐 별짓을 다 했죠. 이러다가 시인의 가족들이 이제 요겁니다. 6남매 중에서 둘은 미리 죽고, 넷하고 프로스트와 그 부인 에리나. 이게 이제 집필 모습이죠. 서재. 예. 사람이 참 이래 톤한 게 좋아 보이죠.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 되는 요인입니다. 프로스트 집. 이것도 스톤하우스. 시집 프리츠 상 받았는데, 이게 장시라 그래요. 뉴햄프셔 가는 게. 윗과 삶과 인간에 대한 성찰의 중심이고, 뉴잉글랜드의 그 지역에 대한 예화가 많다. 그 로버트 번즈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그 흉내내 가지고 그 내려오는 전설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한 겁니다. 그런 게 참 사람들에게는 정감을 주거든요. 두 번째 프리스트상 수상 작품. 마이애미 아까 집 지었다는 얘기 나오는 거죠. 그 전부 다 요거 그 얘기 지금까지 다 했던 얘기입니다. 키웨스트에 지금 박물관에 되어 있는 집. 이 두 시인인데 이 한 시인은 뭐 원래스 때문에 별로 유명 안 해요. 67세 때 참 곱게 잘 늙었죠. 이렇게 시집 많이 했는데 나는 로버트 프로스트 시를 뭐 좋아하는 몇 편 이외에는 뭐 안 읽어봐가지고 이런 거 다 나도 못 읽어봤어요. 안 봤는데 되게 이렇게 평을 합니다. 후기 서정주의로 갈수록 종교적 통찰력과 당시 사회에 대한 극적인 토론이 담겨 있다. 토론이라는 건 쟁점, 사회 문제를 다시 담은 거예요. 묘사 기법으로는 사실주의지만은 기질적으로 그 내용이나 그 시 세계의 이미지는 엄숙한 명상주의자. 명상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잘 활용하세요. 글 쓰는데. 명상수필, 명상록. 그게 그 수필의 최고 단계는 명상수필입니다. 명상수필. 그건 일종의 자성록이기도 하죠. 명상수필. 그 명상수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뭐 칼 지브란을 비롯해서 명상수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베스트셀러 되는 거 많죠. 그런 거 가만히 보면서 수필 쓰는 걸 많이 기법을 하라 이 말이에요. 법정 같은 것도 명상수필 위에 속하거든요. 예. 로버트 프로스트 만년을 보낸 뭐 시인과 계 79세 때, 85세 때, 그다음 케네디 취임식 때 자작시 낭독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좀 일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딱 이래 섰는데 자기가 그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낭독하려고 쓴 시가 햇빛이 이렇게 쫙 비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영감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외우고 있던 시 중에서 적합한 하나 딱 골린 게 뭐냐. 그게 The Gift Outright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케네디가 그 당시에 뭐 젊고 쌩쌩한 시인도 많은데 왜 이런 노인을 불렀느냐. 정치가들이나 모든 인간은 자기를 좋아하면은 다 좋아하게 돼요. 나쁜 놈도. 그냥 나쁜 놈은 여러분 좋아해도 좋아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거든.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널리 읽히는 그러면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당대 시인 중에 존경하는 시인이고 가장 유명한 시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케네디에게 고마운 짓은 뭐였냐 하면은 국회의원 시절에 이미 이 로버트 프로스트가 케네디가 대통령 돼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미국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렸죠. 그래도 이제 취임식 때, 어이, 그 낭독 시인으로 로버트 프로스트 불러라. 이래가 낭독한 겁니다. 근데 이 시는 이거예요. 이 시는 로버트 프로스트 대학 시인 헌정 낭독한 내 판사대는 못했죠. 아낌없는, 이게 이제 아웃라이트 하는 건 좀 이제 그 너무 과도한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냥 아낌없는 선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작품은 미국 역사에 대한 열정 노란 애국시입니다. 프로스트가 이미 20년 전인 41년에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에서 낭송했어요. 그랬던 걸 다시 이제 반복한 겁니다. 밑에 영문도 똑같은 거예요. 그 설명입니다. 그 명예 훈장도 받고 케네디한테 뭐 참 뭐 지한테 신앙도 해주니까 명예 훈장 당연히 좋겠죠. 이랬는데 이 시가 여러분 그 자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화면에 뺐는데 여러분 자료에 보면 시 나와 있어요. 이 시가. 이 시 나와 있는데 이 시를 예사시가 아니에요. 이 시를 보면은 이 시에 이제 여러분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에서 눈 떼고 자료를 보시면은 미국의 이 대륙을 이 땅은 여러분 자료에 있죠? 분명히 있어요. 이 땅은 우리의 것음은 우리가 이 땅은 사람들이 되기 전부터였다. 난 참 이 말은 난 참 공감 안 해요. 이미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자기들이 미국 땅에 오기 전부터 그냥 미국 땅이 되기 전부터 이 땅은 미국 땅이었다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 과장법이지 일종은. 이 땅은 그야말로 그냥 우리에게 하나 그야말로 그냥 아낌없는 선물이다. 그런 뜻을 해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오고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된다. 그걸 이제 강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노벨상 수상자 파티 때인데 이게 케네디 아닙니까? 이건 펄벅입니다. 펄벅 우리 나중에 하게 되는데 펄벅을 또 케네디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 둘 다 진보적인 작가야. 진보적인 사람. 이게 로버트 프로스트고 이게 제클린 케네디입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남녀를 이렇게 바꿨지요. 남자 옆에 남자 앉는 게 아니라 남자 옆에 여자 앉고 여자 옆에 남자 앉고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이제 다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사진이죠. 이건 대학 강의할 때 모습이고 마지막 시집을 62년에 내고 89세 때 이제 버몬트에서 영문하거든. 예일, 컬럼비아, 다트머스, 하버드 대학과 영국 캠브리지, 옥스퍼드 40여 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도 못 받았고 미국 문예원 최고 상인 황금패를 수여받았고 1963년 1월 29일 묘지는 서거했고 묘지는 베닝턴 세미터리, 베닝턴, 버몬트주의 베닝턴에 있는 베닝턴 구 베밍턴 세미터리, 올드 베밍턴 세미터리 여기 이제 장사 지냈거든. 장남은 이때 죽었고 장녀는 이렇게 오래 살았고 차남은 자살해버렸고 차녀도 정신 이상이었고 3년은 산후열로 일찍 죽었고 4년은 출생 후 3일 사망했고 이 정신력이 있는 겁니다. 정신병 여에서 여동생도 1920년 정신병원에 들어가 9년 후에 사망했고 아내는 사남매를 먼저 보내고 1938년에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프로스트와 그 어머니, 아내 등 모두 우울증 앓았어요. 묘명입니다. 묘명에 나는 죽음을 오늘을 위한 교훈 The lesson for today 여기서 인용한 말입니다. 인용한 시가 나는 죽음을 상기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래서 나의 내력을 빈문에 새긴다면 나는 짧은 구절로 시작하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비석에 다음과 같이 쓰고 싶다. 즉 나는 이 세상과 사랑 싸움을 한 사람이다. 멋있죠? 그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사랑. 그 천상병은 뭐 소풍 왔다 했는데 그건 좀 우스워요. 우리가 소풍 아니거든. 뭐 그걸 하루 하는 거지. 사랑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다. 모든 건 사랑 때문에 생기는 싸움이에요. 부자 되겠다. 돈 사랑한 거죠. 돈 사랑 싸움이죠. 베닝턴 묘지고 신가족의 묘지 앞에 있는 묘표고 그럼 이제 이 말이에요. 흔히 보면 평론가들이 그 프로스트 시인 보고 자연 시인이다 뭐 이런 말하니까 자기는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주된 관심은 인간과 삶이야. 인간은 삶이야. 삶을 쓰기 위해서 자연을 동원했을 뿐이야. 근데 왜 나보고 자꾸 자연 시인이라고 하느냐? 나는 사람 시인이다. 어? 나는 자연 시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속에 인간이 등장하지 않는 시는 한두 편밖에 쓰지 않았다. 여러분 또 숲을 쓰면 맨날 사람을 등장시키라고 그랬죠. 내가 자연을 그리면서도. 자연을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규명하고 인생을 해명하기 위한 배경이자 수단으로 삼아서 썼지 자연 그 자체를 쓰려고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자연을 배경으로 이용했다. 이게 프로스트가 자기 시에 대해서 해명한 말입니다. 자, 이제 로버트 프로스트 시 보십시오. 눈 오는 저녁 숲가에서. 이게요. 나는 이제 이 사람이 보면 뭐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 사실주의적으로 시를 쓰거든. 근데 그 기법은 사실주의적인데 실제 내용은 상징적이에요. 어? 그럼 그게 뭐냐면은 이제 누구 숲인지 알 듯하다. 그 사람 집은 마을에 있지만 그는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여기 멈춰서서 자신의 숲에 쌓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 그 나무 숲 앞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보는 거야. 내 조랑말은 나를 기이하게 여길 것이다. 근처에 농가락은 하나 없는데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서 연중 가장 캄캄한 이 저녁에 길 멈추었으니 그 말이 이상하다. 이 주인이 이상하다 생각한 거죠. 말은 방울을 흔들댄다. 뭐가 잘못되느냐고 묻기라도 하듯이. 그 밖의 소리는 오직 가볍게 스쳐가는 바람 소리, 부드러운 눈송이뿐이다. 자연 묘사죠. 자기가 처해 있는 묘사를 그대로 한 거야. 이렇게 자연 묘사한 건 뭡니까? 내 행동을 독자들에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연 묘사를 배경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장면에 자기 본 뜻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상징적이거든.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뭡니까? 어두우면 사실 아름다운 거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아름다운 거 다 알아. 안 봐도. 그러나 어두워. 아름다운데 어두워. 그것도 어두움도 깊어. 이게 뭡니까? 숲은 삶이죠. 삶이야. 이렇게 어렵다. 나타내는. 그런데 숲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갈 길이 멀다. 잠들기 전에 갈 길이 멀다. 반마일은 더 가야 된다. 하프 마일 더 가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온 구절도 있어요. 이니까 없습니다. 앞 자연 묘사에다가 뒤에 딱 이렇게 이 뭡니까? 삶입니다. 삶. 아무리 어둡고 막 길이 험해도 난 약속시설 가야 돼. 약속이 뭡니까? 자기 삶의 목적이야. 나타낸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시 아닙니까? 근데 이 시가 유명한 시는 다 오해받고 뭐 뭡니까? 그 이미지를 막 도용해가지고 그냥 엉뚱하게 써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이제 아까 이 시 힌트는 이해한 건 얘기했죠. 영국에 있을 때 이제 시인한테서 그 힌트 받은 건데 이건 이제 이 번역은 뭐 우리나라에 수십 가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피천득 번역을 골랐거든. 왜냐면 이건 피천득은 시 번역을 어떻게 하냐. 완전 의역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그 시를 딱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시를 그냥 재창조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 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다. 이래 쭉 이래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길, 다른 길을 택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그런 자체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거죠. 자기 판단이 그랬어.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더라도 내가 가보면 결국 똑같다. 인생은 똑같지 않아요. 가보면은. 여러분도 뭐 옛날 애인 생각을 가지고는 그 사람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 똑같아요.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체는 없었다. 아, 나는 다음 날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다. 남겨둔 거예요. 길은 길의 연하의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얘기할 거다. 생각입니다. 현재 생각이에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 지금 내 인생 그리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선택의 문제를 보면서 남들이 적게 가는 길로 가라. 이래 막 광고에 많이 나오는 거는 잘못됐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갈림길에 인생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데 다른 길로 갔으면 다른 인생이 된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그 삶 자체 본 모습은 똑같다. 삶이라는 건 어디 가나 인생은 똑같다. 그런 걸 나타내는 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작나무라는 건데 이 시도 대단해요. 한때 나도 자작나무를 타던 소년이었어. 그 시절로 돌아갈 꿈을 꿀 때가 있어. 내가 근심걱정이 많을 때 그리고 인생이 길 없는 숲과 같을 때 숲이 또 나오지 아까 나왔죠. 얼굴이 거무줄에 걸려 얼얼하고 간지러울 때 작은 어지러울 때 더 거실로 돌아 작은 나무 가지가 내는 한쪽 눈물 날 때 뭡니까? 인생은 고통이 올 때죠. 고통이 올 때는 다 거실로 돌아가고 자작나무를 타면서 행복했던 거실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다 똑같죠. 자연을 비유해서 삶을 자기가 노래한 거다 이 말이죠. 나는 잠시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새로 시작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구절도 좀 좋아해 보세요. 가지 않는 길에 못지 않잖아요. 운명이 나를 잘못 이해하고 내 소원을 반만 들어주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주 데려가 버리지는 않겠지. 이 세상은 사랑하기에 좋은 곳이기에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딘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이 제일이다. 이게 어쩌면 나는 가지 않는 길보다도 더 멋진 구절 같아요. 왜? 세상은 사랑하기 좋은 곳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브루스트 성한집이 나왔는데 하와드 대학에서 3천 여장 브루스트 편지를 4권으로 2년 간격을 출간한다고 2014년에 발표했고 그 뒤에 나 소식은 난 몰라요. 학계에서는 사후에 논란이 생겼던 잔인한 위선자 이미지. 왜냐하면은 이렇게 했는데 뭐 좀 이제 실제로 성격 생활에서는 좀 잔인한 면도 있고 뭐 또 이제 그냥 한 아내하고 계속 평생을 잘 살았다 하지만은 바람도 피운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막 비판도 많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내면은 그걸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차녀 정신병을 입원했을 때 그 비서 프로스트 시인의 비서입니다. 그 비서가 전부였다는 설이 있어요. 이것도 이 편지에 시를 실으려고 했다. 공동 편집자였던 마크 리처드슨 교수가 이 모든 편지들은 프로스트에 대한 모함이 근거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자기는 자신하고 말하는 거죠. 전기도 있습니다. 전기 집필자로 선택받은 로버트 프로스트가 당시 써달라. 톰프슨이야. 로버트 프로스트 3부작을 썼어요. 수십 년을 걸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프로스트에 대한 세간의 존경심을 뒤엎는 겁니다. 아까 그 편집자하고는 달라요. 반대입니다. 내면을 폭로해서 잔인하고 질투심이 많고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힌 몬스터 오브 에고티즘의 괴물이다.
이런 걸로 전기를 쓴 겁니다. 톰슨이거든. 프린스턴 교수로 포스트 여행 동반자 겸 통역사였고 그 인연을 시인이 직접 전기작가로 지명했다. 톰슨은 포스트를 너무 싫어해서 전기를 완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같이 다녀보니까 별로 호감 안 간 인간이야. 좀 그래요. 유명한 데 비해서. 사람은 좋아 안 해요. 그래서 연구도 많은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기주의의 괴물이다. 실명소설입니다. 분노, 죄책감, 편집증, 반항적 끈기에 대한 매혹적이고 정교하게 구성된 일종의 초상화격이다. 예, 그럽니다. 이래서 어떤 게 진짜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거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시인 남긴 시작품만 보고 거기서 자양분을 취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